지금 내용이 너무 많아요. 뭐 많이 해서 나쁠 건 없는데 너무 많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국제우편 쪽은요, 없는 것도 있어요. 이게 웃긴 게 내용이 많은데 이게 지금 아마 바뀌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바뀐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걸로 한번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고 가야지. 그냥 갔다가는 좀 괜히 공부를 쓸데없이 많이 하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내 우편은 그래도 크게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고, 근데 국제 우편은 한번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봐주시고, 오히려 우체국 자료가 더 정리가 깔끔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국제 우편 한 번만 복습하는 셈 치고 정리 한번 하고 갑시다. 어차피 그 법령 부분은 사실 반복해서 볼 수밖에 없는 거니까, 법령, 그리고 어차피 여기 내용이 법령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거니까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나눠드린 거 51쪽부터 보시면 되는데, 일단 표시해 두세요. 51쪽에 2절 UPU 있죠, UPU. 만국우편연합. 요거는 표시해 두시고요. 다음에 53쪽에 APPU 있죠,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 요거는 우리 교재랑 다른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UPU보다는 APPU 쪽으로 출제될 확률이 높으니까 APPU 쪽으로 조금 더 봐두시고, 그죠? 그렇게만 봐두시면 되겠고, 54쪽에 보면 3절에 보면 국제우편물 종류 나오는 거 있죠? 요거는 우리 교재보다 좀 더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요. 요걸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하고 갑시다. 자, 국제우편물을 구분할 때 취급 속도가 있고 내용물에 따른 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뭘로 하고 있다고요? 내용물에 따라서 우편물을 구분하고 있다는 거 되겠죠? 자, 취급 속도는 우선 취급이 있고 비우선 취급이 있다는 거. 다음에 내용물은 뭐야? LC가 있고 AO가 있는데, LC는 뭐라고요? 서장, 이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편지고요. 다음에 우편엽서, 항공서간 되겠죠? 다음에 이제 AO가 뭡니까? 인쇄물과 소형 포장물. 우리나라는 뭘로 통상 우편물을 구분하고 있다? 내용물에 따라서 LC와 AO로 구분하고 있다. 되겠죠? 요건 우리가 앞에서도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가 뭘로 구분하고 있는지가 선지에 중요하겠죠? 그죠? 우리나라는 통상 우편물 구분을 취급 속도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틀린 말이죠? 우리는 뭘로 구분하고 있다? 내용물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다. 일단 요거 좀 여러분들 말 그대로 구분해 두시고,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것도 우리 저번에 봤던 거 기억나시죠? 시각장애인용 점자 우편물. 요건 말 그대로 좀 이제 복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취급 수수료도 따로 안 받고 항공 요금만 받고 이런 거 있었죠. 다음 뭐가 있다고? 우편 자루 배달 인쇄물. 여기가 다 뭐다? AO에 해당된다. 되겠죠? 요 종류도 좀 봐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LC와 AO의 구분. 그러니까 LC는 이제 뭡니까? 좀 이렇게 작고 가벼운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AO는 어떻게 된다? 좀 큰 거라 보시면 되죠. 부피가 큰 거, 무거운 거. 됐죠? 자, 다음에 이제 소포가 있는데요, 소포. 뭐에 따라서? 만국우편연합 소포 우편 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우정당국 간에 교환하는 소포. 국제소포는 나오죠? 밑줄 치세요. 모두 기록 취급. 모두 기록 취급. 모두 기록 취급. 증거가 있단 말씀이죠. 다음 나오죠? 발송 수단에 따라서 뭐가 있다고? 항공이 있고 선편이 있다. 항공은 비행기로 가는 거고 선편은 배로 가는 거고. 되겠죠? 다음에 특급 우편물은 뭐가 있다고요? 서류와 비서류가 있는데, 자, 나오죠? 서류형은 특징이 뭐죠? 이건 세관 검사의 유무입니다.
되겠죠? 서류용은 뭐라고? 세관검사가 필요 없는 서류. 이거 외우세요. 번호가 뭘로 시작한다? 22로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뭐 기준 보면 나오죠. 종이로 된 문서 형식의 편지류, 계약서, 입학서류, 서류와 함께 보내는 팜플렛 등 홍보용 첨부물. 단 서적과 CD는 뭐라고요? 비서류. 이건 밑에 내려두시면 되겠죠. 다음 비서류는 뭐가 된다고요? 세관 검사를 거쳐야 된다. 왜냐하면 요즘은 그런 게 거의 없는데요. 서적 같은 경우는 책 같은 거죠. 책은 뭐 이제 그 나라 그 사상과 정서에 안 맞는 책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뭐 이렇게 마르크스 이런 거 정말 뭐 싫어하고 금서했을 때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막무가내로 세관 검사 없이 수입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서적이나 딱 뭐 CD 같은 경우도 뭡니까? 이게 단순히 음악만 담긴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동영상 이런 것도 담길 수 있으면 또 그 나라에서 금지하는 그런 게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서적과 CD는 뭐 한다? 세관 검사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자, 나오죠? 번호가 뭘로 시작된다? EM으로 시작된다.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나라는 국제 우편물을 구분할 때 뭘로 구분한다고요? 내용물에 따라서 구분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 가지 구분 기준이 있긴 있지만 뭐 대표적으로 통상이 있고 소포가 있고 특급이 있는데 우리는 다 필요 없고 뭘로 구분한다고? 내용물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국제 우편물을 구분한다.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운송편에 따라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항공이 있고 선편이 있다는 거. 근데 이 정도는 뭐 기본적인 개념으로 충분히 물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구분 기준을 다양하게 여러분들 좀 봐주셔야 됩니다. 통상, 소포, 특급. 이것도 구분 기준이 될 수 있고요. 말 그대로 이건 통상인지 뭐 특급인지 이걸로 구분하시면 되는 거고. 취급 속도는 우선 취급이 있고 비우선 취급이 있다. 다음 내용물이 있고 특급 우편물은 다시 서류용과 비서류용으로 말할 수 있다. 구분 지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뭐 가장 나올 확률이 높은 거는 우리나라는 뭐라고요? 내용물에 따라서 국제 우편물을 구분한다.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밑에 보면 세부 내용이 나오죠? 뭐 하나씩 볼까요? 서장, 편지입니다, 편지.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잘 봐요. 뭐 1번은 당연히 아실 거고 2번 보시면 법규를 위반한 엽서, 소형 포장물, 항공서간 및 인쇄물. 이게 뭔 소린가? 그냥 엽서는 엽서로 보내면 되는데 엽서의 규격을 넘어서게 되면 이게 뭘로 취급받는다고? 서장으로 취급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되겠죠? 뭐 법규 위반했다고 나쁜 짓 했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다음에 나오죠. 멸실성 생물학적 물질 및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는 우편물. 이것도 서장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좀 특이한 케이스죠. 다음에 나오죠. 수표, 증권, 은행권, 우표, 선화증권, 복권 및 기금속이 들어있는 타종의 우편물. 이거는 당연히 뒤에 나오죠. 표시해 두시고 밑줄쳐놓으세요. 뭘로? 보험서장으로 접수한다. 그러니까 보험서장이란 건 뭐야? 혹시라도 분실이나 멸실이 될 경우 뭐합니까? 보험 가액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말 그대로 좀 이렇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보험서장으로 접수한다는 거. 다음 중량 제한은 좀 봐두십시오. 서장은 몇 킬로까지? 2kg까지 서장으로 취급한다. 되겠죠?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지금 다 LC 하고 있습니다. LC. 다 LC. 서장, 우편엽서 다 LC죠. 다음 우편엽서. 관제엽서와 사제엽서가 있다. 관제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체국이 발행한 거고요. 사제는 이제 개인이 그 엽서 규격에 맞춰가지고 발행했는 거 있죠. 사제엽서는 나오죠. 우편 요금 표시 증표 인쇄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다? 그냥 보통 관제엽서 같은 경우는 도장 하나 딱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건데 이건 그게 아니고 뭐 우표를 붙인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다음 앞면 위쪽에 뭐라? 뭐 포스트카드 또는 이거는 불어입니다. 불어. 이건 불어. 어차피 만국우편연합의 공용어가 불어라는 건 우리 앞에서 했었죠. 그러니까 의외로 이게 불어 쪽이 좀 사용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불어는 발음이 어렵습니다. 다음에 나오죠. 앞면의 우측 반은 통신문 기재 금지. 이게 뭔 소리입니까? 보통 엽서 보면 뒤쪽에다가 이렇게 뭐 엽서 내용 이렇게 적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측 반에는 이걸 적으면 안 돼. 왜? 다른 걸 적어야 되니까.
뭘 적어야 돼요? 업무 지시나 업무 표지. 이런 이제 그 배달에 관련된 내용들이 적혀야 되기 때문에 앞면 우측 반은 빈칸으로 남겨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로 뒤쪽에다가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내용을 적으시면 되겠죠. 보통 엽서가 그렇잖아요. 뒤쪽에다 주로 적고 앞쪽은 이제 그 도장 찍혀 있고 뭐 업무 지시 내용 같은 거 뭐 도장 찍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자, 다음에 나오지. 항공서간. 이거 이제 여러분들 저 혹시 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거는 봉투하고 편지지하고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항공서간은 봉투하고 편지지하고 구분된 게 아니고요. 그냥 한 장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접으면 봉투처럼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안쪽에다 내용 적으시고요. 바깥쪽에다 이렇게 주소랑 다 적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공서간의 가장 좋은 점이 나오죠. 세계 모든 지역에서 공통된 단일 요금. 요거 받으시고요. 밑줄 쳐놓으시고. 다음 밑에 나오잖아요, 선생님. 이 종이 하나가요. 아유, 이것도 혹시 이거 한번 못 보셨습니까? 저는 그 친구들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친구들 이렇게 외국 갔을 때 이렇게 편지 같은 거 보내면 이걸로 이렇게 보낸 친구 있거든요. 이제 뜯어보면 그냥 뜯는 순간 그 안에 이제 물론 내용이 밖으로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에다 적고 이제 이런 게 있는데 한번 보시면 이해될 건데 나오죠. 한 장의 종이를 접어 편지지와 봉투를 경한 직사각형 봉환 역사의 형태다. 되겠죠? 자, 외부에 뭐라고? 아, 이것도 불어네요. 이 표시가 되면 뭐라고요? 항공서간입니다. 아, 불어는 발음이 어렵습니다. 불어는. 다음에 얘는 뭐가 가능하다고? 경우에 따라서 등기 취급이 가능합니다. 역시 흔적, 증거를 남길 수 있단 말이고요. 다음 나오지? 우표만 붙일 수 있어. 어떠한 것도 넣으면 안 돼. 왜? 넣으면 무거워지잖아. 그럼 돈 더 받아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는 진짜 종이 한 장 접어서 오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관제, 국가에서 만든 게 있고 싸제가 있고. 되겠죠? 관제는 아까 전에 그 포스트카드 엽서랑 똑같습니다. 밖에 도장이 찍혀있죠? 정부가 발행 우편 요금 표시 증표가 인쇄 가능하다. 사제는 뭐라고요? 누구한테 허락받는다고? 최신청장 승인 후 만들어야 된다. 자, 규격 나오죠? 110에 120 다음에 90에 140 이상이네, 최소니까. 다음 가로와 세로는 뭐라고? 직사각형 형태니까 어떻게 돼요? 가로는 세로의 1.4배. 직사각형 형태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중량은 몇 그램? 5g. 되겠죠? 색깔은 바탕은 연청색, 전면 가장자리는 적색 및 청색. 아, 내가 이걸 한번 구해볼까?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이거 접어가지고 이런 거 한 번도 못 보셨습니까? 이렇게 접어가지고요. 여기다 우표 하나 붙어 있고요. 여기 주소 이렇게 적혀져 있고 이렇게 B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게 있는데 항공서간. 제가 한번 근데 마누라한테 얘기하면 잘 한번 구할 수 있겠다. 혹시 제가 이거 한번 구해와 볼게요. 안 되면 제가 우체국 한번 갔다 올게요. 항공서간 용지 하나 사면 되니까 제가 하나 구해 올게요. 다음 나오죠. 발송인이 아닌 자의 광고를 게재하지 마라. 그러니까 상업적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말란 말이고요. 다음 나오죠. 이거 똑같죠, 엽서랑. 우편 요금 표시 증표는 인쇄할 수가 없다. 이게 뭐라고요? 항공서간. 요건 가장 큰 장점이 뭐다? 전 세계 어디를 보내더라도 공통된 요금입니다. 저렴합니다. 다음에 등기 취급도 가능하다는 거. 좀 더 중요한 내용의 항공서간 같은 경우는 뭐합니까? 등기 취급해서 보내는 게 좀 낫겠죠. 되겠죠? 뭐 연애편지 이런 건 등기 취급하셔야죠. 그래서 이런 거 되게 오면 처음에는 되게 신기합니다. 오, 이게 뭐지? 그러면서 막 주소 보면 영어로 막 적혀있고, 오, 뭐지? 뜯어보니까 이제 친구 편지더라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자, 다음 뭐가 있다고요? 인쇄물이 있죠. 인쇄물. 종이, 판지, 기타 인쇄에 사용되는 재료에 2부 이상 동일 사본으로 생산된 복사물. 뭐 쉽게 말하면 이렇게 뭐 책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책.
자, 나오죠? 이거 같으면 인쇄물이죠, 이거. 같으면. 이게 인쇄물이 될 수 있는 거지, 인쇄물. 자, 나오죠? 시사적이고 개인적인 통신문 성질의 서류는 뭐한다? 동봉 금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떻게 된다? 말 그대로 인쇄물만 보내란 말이지 그 위의 것은 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표, 요금 인형 증지 및 금전적 가치를 나타내는 어떠한 증서도 포함 불가. 오직 뭐만? 인쇄물만 보내라. 왜? 이건 인쇄물이니까. 자, 좌측 상단, 좌측 상단 또는 발송인 주소 성명 아래 프린트드 페이퍼 또는 이것도 불어입니다. 이것도 표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쇄물이라고 확실히 말한다. 표시를 해란 소리죠. 다음 나오죠? 나오죠? 신속 간편하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포장해라. 되겠죠? 중량 제한은 몇 킬로까지? 5kg. 킬로그램입니다. 아까 항공서가는 5g. 헷갈리지 말고. 근데 자, 보세요. 인쇄물이 아닌데 인쇄물로 쳐주는 게 있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보내는 통신물, 학생들의 과제 원본 및 답안, 요건 인쇄물로 취급해준단 말이야. 인쇄물이 아닌데. 다음 나오죠? 소설 원고, 신문 원고, 필사한 악보, 역시 이것도 인쇄물로 취급을 해준다. 다음 나오죠? 수취인 성명, 받는 사람 성명 다음에 영어, 불어 또는 도착국가 허용 언어로 이거 또는 현거주라고 뭐한다? 표시도 할 수 있다. 이게 좀 더 이제 뭐 한다고? 받는 사람한테 이제 확실히 가기 위해서는 또 표시를 남길 수가 있단 말씀이죠. 이게 뭐라? 인쇄물. 인쇄물.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거 이제 제가 보내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 제가 지금 여러분들 나눠드린 유인물 있죠? 이거를 이제 뭐라? 국제우편물로 보내는 거. 이게 뭐다? 인쇄물. 여기까지도 뭐 큰 내용 차이는 없는데 아무래도 우리 거보다는 조금 내용이 줄었죠. 다음에 뭐가 있다? 소형 포장물. 소형 포장물. 이거는 우표야. 자, 우표란다. 소포인데 소포보다 가벼워. 되겠죠? 소포랑 같은데 소형 중량이 가벼우면 몇 킬로 이내? 2킬로 이내. 되겠죠? 그러니까 소포로 보내기는 아깝단 말이지, 돈이. 그래서 가벼운 거는 뭘로 보내라? 소형 포장물로 보내라. 되겠죠? 자, 내용품이 524,700원. 이거 SDR은 뭔지 아시죠? 만국 우편연합의 그 통용 화폐가 SDR이었죠. 300 SDR 이하일 경우는 세관 표지를 붙이고 524,700원이 초과될 경우는 세관 신고서를 첨부, 정확히 작성,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 상대국 반송 처리 및 통관 지연으로 인한 최종 배달 지연이 야기될 수 있다. 그러니까 비싼 거는 뭐 할 필요 없다고. 난 세관 표지만 붙이면 끝나는데, 이게 가격이 저렴한 거는 괜찮은데 비싼 건 뭐 한다고? 세관 신고서, 그러니까 세관을 통과했다는 거, 그거를 붙여줘야지만 어떻게 된다고? 도착했을 때 그 나라가 또 세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배달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잘 보내셔야 되는, 잘 보내셔야 되는. 다음에 나오죠. 현실적이고 개인적 통신문 성격의 서류 동봉도 가능하다. 아무래도 좀 제약이 조금 적네요. 다음 나오지. 소형 포장물 내부 또는 외부에 개봉한 송장도 어떻게 된다? 첨부 가능하다. 내부나 외부에 송장. 다음에 중량 제한은 얼마? 2kg. 그러니까 이제 소포로 보내기 좀 가볍고 뭡니까? 좀 가벼운 물건은 뭘로? 소형 포장물로 어떻게 된다? 보내주시면 되겠다.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전에 56쪽에 항공서관까지가 LC죠. LC 항공서관까지가 LC. 다음에 인쇄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까지가 여기까지가 뭐다? OC죠. AO죠. AO. 이게 우리나라에서 뭐 하는 거? 내용물에 따라서 구분한다는 거. 지금 그걸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봐 보세요. 봐. 요게 내용이 되게 많이 간단해졌죠? 우리 교재에 비해서. 우리 교재는 이거보다 훨씬 많았었는데. 일단 여러분들 밑에 요 모양 잘 봐두세요. 모양. 요 표식. 요 표식. 요게 뭐라고요? 시각장애인용 점자 우편물을 나타내는 표식이죠. 흰색 바탕에 검정색과 흰색 상직. 이거 시각장애인들 이제 지팡이 짚고 다니는 거 보이시죠? 요거 나오면 뭐라고? 시각장애인용 점자 우편물. 나오죠? 점자가 뭔지는 아십니다. 점자로 된 서장 및 점자 기호를 가진 활자판을 그 내용으로 하는 우편물. 그러니까 점자로 만들어진 우편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공인된 시각장애인 기관에서 발송하는, 으로 되는, 같은 얘기고요. 시각장애인 전용의 녹음물과 시각장애인 전용의 특수 종이. 시각장애는 볼 수가 없으니까 귀로 들을 수는 있죠. 녹음물.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용, 그러니까 점자도 여러분들 그냥 찍는 게 아니고요. 그 특수 용지에다가 찍어야지만 그 점자가 오랫동안 보존이 되거든요. 또 그런 이제 시각장애인용 종이. 그 다음에 3번 이거 중요하죠. 뭐라고요? 이게 좀 공익적 성격을 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항공 부가 요금을 제외한 모든 요금이 면제된다. 그러니까 뭐 이제 비행기 타고 갈 것 같으면 비행기 요금은 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거 말고 뭐 수수료라든가 뭐 이런 거 다 어떻게 된다? 면제. 다음 나오죠. 시사적이고 개인적인 통신문 성질의 서류 동봉을 금지한다. 왜냐? 이건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한 거야. 시각장애인. 그러니까 개인적 사적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단 말이지. 왜냐? 인간들이 항공요금만 내면 되니까 어떻게 돼? 이걸 악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넣지 말란 소리예요. 우표, 요금 인정 증지 및 금전적 가치를 나타내는 어떠한 증서도 넣어서는 안 된다. 오직 누구만 위해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우편물이에요. 다음에 우편물 표변에 요거 이것도 이거는 영어 같은데 요거 표시 및 말한다고? 요 상징을 뭐합니까?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중량 제한은 몇 킬로까지? 7kg까지. 그럼 꽤 그래도 어떻게 된다? 큰 무게까지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악용하지 말라고 어떻게 된다? 다른 거 시각장애인을 위한 거 말고는 어떻게 된다고? 다른 건 일절 넣지 말란 소리죠. 요 그림 좀 봐두세요. 요 그림. 크기는 52 곱하기 65. 52 곱하기 65. 가로가 52, 세로가 65. 밀리미터. 다음 뭐가 있다?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 산타크로스 생각하면 됩니다. 동일 수취인에게 한꺼번에 다량의 인쇄물을 한 개 또는 그 이상 우편 자료에 직체결하여 발송하는 국제통상 우편물. 근데 이거는 이거는 당연히 동일 사람이죠. 그죠? 이거 만약에 이거를 뭐 다른 수취인한테 이거 자료 배달해서 보내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건이 정해져 있다는 거. 동일인이 동일 수취인. 되겠죠? 자, 나오죠? 제한 중량 몇 킬로그램 이상? 10kg 이상 30kg. 킬로그램 단위로 계산합니다. 다음 나오죠? 우편 자루 내에 들어가는 우편물의 중량은 몇 킬로그램이야? 2kg 이하. 까다롭습니다. 다음에 나오죠? 특수 취급도 가능하다. 등기, 국제속달, 배달통지. 배달통지라는 건 배달되었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죠. 특수 취급 가능하다는 거. 다음, 등기는 근데 다 되는 게 아니고 취급국가가 제한되어 있다. 봐두시면 되고요. 자, 요거 58쪽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우편 자료에 담긴 인쇄물의 각 묶음에도 뭘 표시해라? 받는 사람 주소를 표시해라. 왜냐? 혹시나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탈락품이 발생했을 때 누구 건지를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개별적으로 뭐합니까? 표시를 해주라 그런 뜻이고요.
다음 나오지? 수치인의 모든 정보가 기재되는 주소 기표지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충분히 견고한 천, 튼튼한 판지, 플라스틱, 양피지 또는 나무에 접착한 종이로 만들어진 단단한 것을 사용한다. 이를 말하고 질긴 끈으로 우편 자루에 매달아서 연결한다. 이거 어떤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질긴데 적어가지고 안 깨지게 적어가지고 우편 자루에다가 이제 같이 묶어두란 말이죠. 그럼 이제 그거 들고 이제 우초바 아저씨가 어떻게 된다? 산타크로스처럼 턱 메고 이제 왔습니다. 던져주는 거죠. 다음에 이거는 이제 특별히 뭐 통관 회부료라고 2,500원을 별도 징수한다. 이거 우편용과 별도입니다. 우편용과 별도. 다음에 당연히 또 킬로그램 단위로 계산해서도 돈은 받는 거고요. 다음에 나오죠. 7번 우편물을 넣은 국제 우편 자료를 다시 국내용 우편 자료에 넣어 우체국으로 발송. 국명표 및 송달증에 M으로 표시한다. M. 이 M이 뭘 뜻한다? 우편 자료 배달. 되겠죠? 재밌죠? 국제 우편 자료. 완전 이제 이거 받으면 완전 이제 산타크로스한테 선물 받은 그런 기분이겠죠. 근데 이거 주소 잘 적어주셔야지. 주소 막 이렇게 지워지고 뭐 이렇게 끈으로 떨어지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안에도 어떻게 된다? 개별적으로 수치인 정보를 적으라고 하는 거죠.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똑똑한 사람들이야. 자, 다음에 뭐가 있다고? 소포가 있네요. 소포. 나오지? 서장 통화 이외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 아까 전에 서장은 서장으로 보내는 거고 통화는 통화. 그쪽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뭐였습니까? 서장에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보내면 되는 거죠. 안에서 넣으면 되는데 그거를 제외한,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그런 우편물을 제외한 게 뭐라고? 국제 소포 우편물로 취급될 수 있다. 근데 자 보세요. 통상적이고 개인적인 통신물 성격의 서류는 동봉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는 뭘로 보내라? 소포 우편물로 보내지 말고 서장이라든가 그런 걸로 보내라. 왜 그걸로 보낼 수 있는데 이걸로 보내나? 그 얘기죠. 근데 이제 재밌잖아. 통신문 합장을 이유로 도착 국가에서 우편물을 반송할 수는 없다. 이게 뭔 소린가? 보낼 때 안 들키면 뭐 보낼 수 있단 말이지. 그죠? 근데 이거 사실 소포 우편물 같은 경우 안에 뭐 우리가 이제 뭡니까? 미국에 있는 뭐 친구한테 이제 얘가 나 소주가 먹고 싶다. 소주 좀 보내라. 뭐 이런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보내면 다 갑니다. 원래 그 술 같은 거 마음대로 못 보내는데 그냥 보면 다 가더라고요. 제가 보내본 결과. 근데 그거 하면서 제가 이제 편지 같은 거 써서 보낸단 말이야. 그래 열심히 하고 잘 있고 나중에 우리 또 만나자. 근데 그거 이제 이렇게 간 케이스는 없었어요. 이때까지. 제 경우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핵무기 보내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깐깐하게 하실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근데 원래는 안 됩니다. 근데 일단 도착하면 그걸로는 반송할 수 없단 말이죠. 다음 나오잖아. 발송인과 수취인 또는 그 동거인 이외의 사람들 간에 교환되는 모든 종류의 통신물은 소포 우편물 금지 물품에 해당된다. 이게 뭐예요? 그냥 그 사람들 당사자 사이에서만 어떻게 된다? 사람들 또는 동거인 이외의 사람들 간에 교환되는 모든 종류의 통신물은 소포 우편물 금지 물품. 그러니까 이게 그 당사자들 간에만 이루어지는 우편물이란 말씀이죠. 그 당사자들 간에만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아닌 거는 뭘로? 다른 걸로 보내지 이걸로 보내지 말라. 그러니까 좀 이렇게 지극히 좀 이렇게 개인적인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게 뭐다? 소포 우편물. 자 나오죠. 보통 소포 기록 취급 밑줄 쳐놓고요. 소포는 뭐 다 당연히 뭡니까? 기록 취급합니다. 항공 배달 통지 등 특수 취급도 가능하다. 항공으로 보내면 그만큼 빠른 거죠. 근데 보통 이제 항공으로는 좀 되게 좀 많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박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나오지. 주소 기표 지상 중량은 100g 단위로 절상. 만약에 5kg 740이면 어떻게 된다? 그냥 어떻게 된다? 절상이니까 위로 올려가지고 5800g 되겠죠? 절상, 절하가 아니고 절상 되겠지? 이것도 이제 그 용량을 잘 맞추셔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보통 소포고요. 다음 기타 소포에 뭐가 있다고요? 보험 소포.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보험 들어서 어떻게 된다고? 혹시라도 뭐 훼손이라든가 멸실이 발생하게 되면 그 보험
좀 뭡니까? 가액만큼 뭐 해주는 거? 보상을 해주는 거 뭐라고요? 보험소포. 나오죠? 내용품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 내용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실, 도난, 훼손된 경우 보험 가액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된 손해를 배상한다. 예를 들면 뭐 보험을 100만원짜리를 들어놨다. 근데 훼손이 10만원 발생했다. 그럼 100만원 다 주는 게 아니고 뭡니까? 10만원. 실손보상이죠. 실손보상. 우리 그 보험 상품 할 때도 했었죠. 실손보상. 기억나시죠? 실손보상. 실비보험 뭐 다 같은 얘기입니다. 실제 비용, 실손보상. 다음 나오지? 내용품 보험 가액은 반드시 객관적 가치. 그러니까 뭐 내가 생각했을 때는 100만원, 우체국에서는 1000만원 이러면 이거 말 안 된단 말이잖아. 물론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아닐 경우는 보험 취급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얼마인지가 명확해야지만 어떻게 된다? 보험 취급이 가능해집니다. 다음 나오지? 보험소포는 어떻게 된다고? 중량 10g 단위로 절상. 야, 이건 더 가혹하네. 더 가혹하네. 아니, 좀 덜 가혹하네. 그나마 10이니까. 아까 전에는 보통 소포는 얼마였어요? 100이었잖아요. 얘는 10이니까 얘는 좀 덜 가혹하네. 그죠? 보통 소포는 100g 단위로 절상. 보험소포는 10g 단위로 절상. 되겠죠? 다음에 보험 가입도 어떻게 된다고? 일부만 됩니다. 일부만. 다 안 하고 일부만 가입도 된다는 거. 다음 나오죠. 보험 가액은, 보험 가액이란 건 보험으로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문자 및 숫자 원화와 원, SDR로 환산해서 각각 표기한다. 각각 표기.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SDR로 얼마. SDR로 환산할 때는 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해서 절상한다는 거. 다음 나오지? 보험 가액은 한 번 정하면 정정한데 잘못 적었을 경우는 다시 적어야 돼. 잘 적어야 됩니다. 귀찮습니다. 다음에 여기 뭐다? 보험소포고. 다음 나에 뭐가 있다고? 우편사무소포가 있죠. UPU 국제사무로부터 우정청과 지역 우편연합에 발송하는 소포. 일종의 뭡니까? 공적인 성격의 소포죠. 공적인 성격. 쉽게 말하면 만국우편연합이 우리나라 우체국에 보내는 소포. 되겠죠? 다음 나오죠? 회원국 우체국 상호간 및 국제사무국과 교환되는 소포. 우편사무소포. 우리 지금 우체국 자료는 이걸로 끝냈습니다. 우리 교재는 내용이 엄청 많았거든요. 다음 밑에 보면 이거 전쟁포로 및 민간인 피용유자 소포. 이것도 이제 우리 교재에 보면 어떻게 된다? 뭐 이거는 뭐 뭡니까? 요금도 되게 저렴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재에는. 근데 그 내용이 지금 다 빠진 거예요.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교재 내용이 많은 건 사실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많은 거 다 보고 갈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다음 중 국제 소포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그래서 뭐 보통 소포, 다음 뭐 기타 소포에 뭐가 있다고? 보험 소포, 우편 사무 소포, 전쟁포로 및 민간인 피용유자 소포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된단 말이죠. 우리 교재 내용은 여러분들 되게 많았던 거 기억나시죠? 어디 있었나요? 여기만 해도 되게 많아요. 되게. 그죠? 우리 교재 지금 56쪽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포로 및 민간인 피용유자 소포라고 나오죠? 이거 뭐 공짜로 되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이 어떻게 된다고? 우체국 자료에서는 어떻게 된다? 빠졌단 말이죠.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 이게 괜히 뭐 하실 필요가 없는 게 뭐 이렇게 쫄 필요가 없는 게요. 어차피 얘들이 자기들이 발표한 자료에서 시험 범위를 한정했기 때문에 이 내용만 일단 우체국 내용만 제대로 봐두시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뭐 공부를 더 하겠다는 친구들은 더 보는 건 제가 말리진 않겠지만 근데 우리가 뭐 이런 시간에 하면서 조금씩은 봤으니까 도움은 되겠죠. 근데 일단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할 때는 이걸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단 말이죠. 되겠죠?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다시 앞으로 갈까요? 다시 앞으로 갈까요? 54쪽 보세요. 54쪽 보세요. 자, 우리나라는 국제우편물을 구분할 때 뭐에 따라서 구분한다고요? 내용물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LC와 AO로 LC에는 뭐가 있다고? 서장, 우편엽서, 항공, 서간이 있고 AO에는 뭐가 있다고요? 인쇄물, 소형 포장물, 시각장애인용 점자 우편물, 우편 자료배달 인쇄물. 이렇게 요게 일단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에 따라서? 내용물에 따라서. 됐죠? 자, 다음에 다시 60쪽 보시면 뭐 접수 요령이 어떻게 된다?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요것도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던 교재보다는 내용이 조금 간단해졌거든요. 간단해지고 뒤편에 보면 좀 이렇게 빠진 내용도 있으니까 요걸로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줍시다. 다 해놓고 가야지. 자, 보시게 되면 뭐 접수 요령입니다. 자, 통상우편물 일단은 뭐랍니까? 접수 검사를 한다. 접수 중지 중인 국가행 우편물 여부 확인. 쉽게 말하면 접수가 안 되는 거는 접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분단 국가라든가, 그러니까 분단 국가가 아니고 뭐 전쟁이 일어났다거나 뭐 내전이 발발했다거나 이런 국가는 어떻게 된다? 접수 중지가 되거든요. 그런 국가로 가는 통상 우편물은 당연히 뭐합니까? 접수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 얘기 하고 있는 거고. 다음 나오죠. 항공으로 갈지 배로 갈지 고무인을 날인해라. 되겠죠? 자, 근데 밑에 보세요. 봉투 가장자리에 유색의 줄이 있는 봉투. 이거 우리 아까 전에 했던 뭐랑? 아까 유색의 줄이 있는 거 하나 있었죠? 항공서간. 그 아까 항공서간이었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항공서간물 기억나시죠? 네? 항공서간 56쪽에 나오잖아요. 항공서간 저 테두리에 제가 이렇게 표시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항공서간이잖아요, 여러분들. 항공서간. 그러니까 항공밖에 이용 안 된단 말이에요. 되겠죠? 가장자리 유색 있는 봉투는 항공서간에서만 사용합니다. 다음에 뭐 종별 요건을 확인한다. 포장 및 내용품. 각 종별 요건에 맞으면 종별 고무인을 찍어준다. 고무인 사양은 국제우편 요금 및 발송 조건표를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우체국 근무하시게 되면 국제우편물을 취급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절차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차를. 다음에 나오죠. 수취인의 주소는 단어의 문자 사이에 여백을 남기지 않고, 당연히 영어 단어 같은 경우 스펠링 쓸 때고 단어 간에는 띄워야 되지만 단어 안에서는 띄우면 안 되죠. 뭐 당연한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여백을 남기지 않고 도착 지역에 들어있는 줄과 다른 주소의 구성 요건 간에 공백이 없도록 뭐 한다고? 촘촘히 기재해라. 촘촘히. 도착 국가 및 지역과 우편번호에는 뭘 치지 않는다? 윗줄을 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엄격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잘못하면 반송이 될 수도 있고 아예 취급이 거절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 간다 치더라도 도착하면 그 국가에서 뭐 한다고? 거부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이제 주소 기재할 때도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고요. 나오잖아. 소포 공통 나오지. 도착 국가 전산 처리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 다음에 주소 기재, 특수 취급 표시 방법과 위치가 적정한지 여러분들이 접수를 하면서 검사를 쭉 해보란 말이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접수 요령이 나옵니다. 서장, 우편엽서, 인쇄물. 뭐 다른 거 없죠? 쭉. 되겠죠? 근데 이제 창구에서 접수할 때 이제 뭐랍니까? 무게를 잘 달아야죠. 무게, 중량. 정확히 측정한다. 정확한 요금 적용, 우표 또는 정지를 붙인다. 다음에 뭐라고요? 비행기로 가는지, 항공으로 가는지, 인쇄물인지 어떻게 된다? 고무인을 날인한다. 봉투에 인쇄된 경우는 당연히 날인할 필요가 없고. 되겠죠? 발송인이 보는 앞에서 뭐 한다고? 국제 일부인으로 우표를 뭐 한다고? 소인 찍어준다.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는 거야? 우표는 도장 찍히면 다시 못 쓰잖아. 이건 뭐야? 저희가 우편물을 접수했고 금액을 뭐 했다? 영수했다는 걸 앞에서 증명해 주는 거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게 내용이요, 교재가 어떻게 좀 바뀌었나 그러면 되게 실무 중심으로 교재가 바뀌었어요. 내용이. 그전에는 되게 막
내용을 막 나열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요번에 이게 뭐 부가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름이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말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계리직으로 우체국에 근무하시게 되면 현장 실무에서 바로바로 말할 수 있도록, 적용시킬 수 있도록 이 교재 내용이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분석한 결과, 전에는 그냥 쭉 나열하고 치웠었는데, 이젠 조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을 바꿨더라고. 고무적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내용도 간단해졌고. 다음에 나오죠. 엠백,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 산타클로스 생각하시면 되죠. 접수 시에 하나의 통상 우편물. 자루 안에는 여러 개가 들어가 있지만 자루에 담겨져 있으니까 하나로 취급한단 말이죠. 다음 나오죠. 등기 취급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등기 취급할 때는 당연히 뭐합니까? 도착 국가에서 등기 취급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국제우편 요금 및 발송 조건편의 의거 확인을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등기 취급 여부를 어떻게 된다?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 나오죠. 국제우편 자료에 우편물을 넣도록 하되 접수 우체국에서 국제우편 자료 미확보 등 부득이한 경우, 그러니까 이제 뭐 우편 자료 배달 이제 하려고 하면 이제 그 산타클로스 그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뭐 어제 갑자기 많이 써가지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없을 경우 국내 우편 자료를 뭐 할 수 있다? 우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되겠나? 그러다가 뭐 한다고? 국제우편 물류센터에서 국제우편 자료로 바꾸면 된단 말이죠. 왜냐? 이 우편물 붙이러 온 사람을 이제 하염없이 오늘 자료 없네요. 자료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뭐 내일 오세요. 그런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국내 우편 자료에 담아놓고 그거를 옮기고 난 뒤에 국제 우편 자료에다 담을 수 있단 말이죠. 뭐 당연한 내용이고요. 다음에 자 나오죠. 아까 전에 했던 거. 주소 기재용 꼬리표 90에서 140, 9cm에서 14cm. 요걸로 어떻게 된다? 몇 장? 2장 작성. 한 장은 우편물에 붙이고 한 장은 우편자로 목에 묶고 봉인. 혹시 모르니까 우편물에다도 붙여둔단 말이죠. 혹시 우편자로에 묶은 이 표지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꼬리표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안에도 붙여놓는단 말이죠. 다음에 뭐 요금은 우편요금 인정증지를 주소기재용 꼬리표, 아까 그 꼬리표 있잖아요. 꼬리표 뒷면 또는 우편물 표면, 꼬리표에 안 될 경우는 표면에 붙인다. 이거 뭐 결제를 한단 말이죠. 다음에 나오잖아. 통관 대상 물품이 들어있다. 즉 세관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뭐 한다고? 세관 신고서 작성. 아까 전에 했었지. 상품 내용품의 가격이 52만 4천원 초과일 때는 뭐 한다고? 세관 신고서를 작성해서 붙이게 한다. 되겠죠? 이게 다른 게 여러분들, 여기는 지금 통관 대상 물품이 들어있는 경우는 22고요. CN 22고. 그 다음에 300SDR을 넘을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CN 23입니다. 이거 조건이 이제 그거마다 이제 가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봐두셔야 되고. 근데 어차피 공통적으로 뭐는 붙여야 된다고? 세관 신고서는 어떻게 된다? 붙여야 됩니다. 근데 통관 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 22. 근데 그거 중에서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요? 52만 4,700원을 넘을 경우는 얼마라고? 23. 다르죠? 구분해서 분류해 두시면 되고. 다음은 이거 앞에랑 똑같죠? 우편요금과 별도로 통관해부료 2,500원 징수. 되겠죠? 다음에 8번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죠? 우편물을 넣은 국제우편자료를 다시 국내용 우편자료에 넣어 국제우편물류센터 또는 부산국제우체국 발송하되 국명표 및 송달증이 뭐라고? 엠백. 되겠죠? 이게 여러분들 우체국 가면 이렇게 자료 배달을 하셔야 됩니다. 자료 배달. 완전 산타클로스 되는 거죠. 재밌습니다. 다음에 뭐 소형 포장물의 접수, 뭐 검사, 접수. 이거 똑같습니다. 아까 전에. 세관 신고서고 52만 4,700원을 넘을 때는 CN 23. 되겠죠? 다음에 항공편인지 배편인지 어떻게 된다? 하고 스몰 패켓. 이거 뭡니까? 그 소형 포장, 소형 포장물이란 거 어떻게 된다? 알려주는 고무인을 찍어주시면 되고. 됐죠?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시각장애인용 점자 우편물.
3번 보세요. 항공으로 발송할 때는 뭐 한다고? 항공 부가요금에 해당하는 요금. 이거 말고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다음에 뭐라고? 등기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나오지. 우리나라는 등기 취급 수수료가 무료.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취지입니다. 되겠죠? 다음 마지막에 뭐가 있다고? 항공서간. 항공서간으로서의 요건 확인. 국제일부인을 찍어서 발송. 제일 간단하죠. 뭐 이거 항공서간에 뭐 이렇게 문제될 건 없잖아요. 근데 당연히 항공서간 안에 뭐 우표라든가 뭐 돈이라든가 이런 거 넣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 조건이 만족되면 그냥 도장 찍어서 패스 보내면 된단 말이죠. 되겠죠? 여기가 무슨 우편물? 통상 우편물. 자,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뭡니까? 소포 우편물. 소포. 자, 접수 시 확인 및 검사해야 될 상황. 당연히 도착 국가가 우리나라랑 소포를 교환하는 나라인가? 뭐 교환도 안 하는 나라인데 덥석받았다가 큰일 나죠. 현재 접수 중지 중에 있지는 않은가? 접수 중지 중에 있으면 접수 중지해야겠죠. 다음, 금지 물품이 아닌가? 금지 물품이 아닌가? 뭐 금지 물품은 뭐 저번에 했었죠. 뭐 이렇게 뭐 유독성 화학물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금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건 보내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다음, 용적 및 중량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가? 요건 뒤에 표 보면 나옵니다. 표 보시면 되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설마 이 표를 다 외우라고 하진 않겠죠. 뭐 하다 보면 표 나와 있을 건데 뭐 그거 설마 그냥 보고 하면 된다. 이거 뭐 몇 킬로그램이 얼마 이런 거는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냥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음, 포장 안전한가? 그죠, 소포니까. 다음 나오죠. 주소 기표지는 올바르게 기재하여 붙였는가? 그래서 이 조건을 다 만족시키면 여러분들이 뭐 한다고요? 접수를 해준단 말이죠. 그런데 밑에 나오죠. 검사 결과 잘못을 발견, 발송인에게 보완을 요구. 만약에 안 한다, 그럼 거절. 당연히 거절해도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나오죠. 주소 기표지 작성 및 첨부. 여러분들 국제 우편물 같은 경우는 주소 기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걸 한번 보낼 때 이게 우리나라랑 주소라든가 우리는 보통 주소 어떻게 씁니까? 대구광역시 중구 무슨 동 몇 번지 이렇게 가죠.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 이름이죠. 근데 미국 애들은 어떻게 돼요? 뭐부터 제일 먼저야? 사람 이름부터 제일 먼저예요. 그게 또 개인주의에서 드러난 특징이거든요. 동양 쪽은 공동체주의니까 국가가 우선인데 걔들은 개인주의니까 개인 이름부터 우선이야. 그래서 이거 적는 요건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이거 되게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잘못됐으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보내도 배달이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오죠. 발송인으로 하여금 국제소포 우편물 주소 기표지 작성, 소포 우편물 외부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인다. 바깥에 붙이란 말이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혹시 뭐 할머니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내 이거 잘 못 적는데 좀 적어주세요. 이거 사실 적어주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적어줬다가 잘못될 경우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뭐 특급 우편물 국제 EMS 우편물 그거 할 건데 저도 이제 그걸로도 보내보고 했는데 이게 적는 게 되게 까다로운 거예요. 주소 기표지에 이렇게 적는 게.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좀 당신이 적어라. 내가 뭐 영어 계속 쓰는 사람도 아니고 갑자기 영어로 적으라고 하니까 힘들다 좀 적으라고 하니까 아예 안 된다고. 천천히 하시더라도 하시라고. 그래야지 이게 혹시라도 뭐 잘못됐을 때 이게 되지. 괜히 대신 적어줬다가 어떻게 돼요? 잘못된 경우는 직원 측에서 다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되게 주소 기표하는 게 좀 되게 까다로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고객 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적으세요, 이러면서. 적으면서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나오지? 국제소포 우편물 주소 기표지에는 도착 국가에서 필요한 서식, 송장, 세관 신고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서식을 별도 작성하여 첨부할 필요가 없다. 되겠죠?
다만 발송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리나라와 도착 국가에서 통관 수속에 필요한 모든 서류, 뭐 송장, 수출 허가서, 수입 허가서, 원산지 증명, 건강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발송인이 필요한 경우는 보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소포 우편물 같은 경우는 주소 기표지에 뭐합니까? 도착국에 필요한 서식이 다 주소 기표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발송인이 뭐야? 아, 이거 내가 보내는 사람이, 아, 내가 참 받는 사람이 뭐 원산지 증명 표기가 필요하다. 그 경우는 뭐합니까? 넣어서 보내줄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수출 수입할 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출 수입할 때. 자, 다음 밑에 나오죠. 발송인이 주소 기표지를 기재할 때는 왼쪽 아랫부분 지시사항란을 반드시 기록. 이 지시사항은 도착 국가에서 나오지. 배달 불능 시 처리 방법을 명확히 하는데 필요. 특히 소포 우편물이 반송되는 경우 반송인으로부터 뭘 받는다? 반착료를 징수하는 근거. 이거 반송 안 할 수도 없고 반송했으면 또 그거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항공이나 비행기나 배 타고 오면 돈 되게 많이 들어가죠. 그거를 누구한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적으면 안 된다고. 이거 잘 적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 잘못 적으면 반송되면 그것까지 다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니까. 국내 우편물하고는 또 성격이 달라요, 여러분들. 자, 나오잖아. 소포 우편물이 배달 불능인 경우에 적용하여 취급 방법을 발송인이 주소 기표지에 표시할 때는 해당란 네모칸 속에 X 표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지. 배달 불능이면 그냥 굳이 반송할 필요 없다. 그냥 알아서 처리해라. 뭐 이게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의사 표시를 해줘야 된단 말이지. 그래야 서로 번거롭지 않단 말이죠. 서로. 국내가 아니고 국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절차가 까다로운 겁니다. 다음에 뭐 당연하죠. 발송인이 작성 제출한 주소 기표지에는 도착 국가명, 야코 뒤에 보면 다 나옵니다. 이것도 야코 이것도 잘 한번 외워야 되지 싶은데 이거 야코가 좀 저 여기 보면 나오거든요. 저 68조 자주 틀리는 국가 야코 보이죠? 자주 틀리는, 그러니까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자주 틀리는. 요거는 좀 여러분들 뭐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는 차원으로 일단 밑줄 쳐놓고 자주 틀린다니까. 그죠? 근데 이제껏 제가 봤을 때 기출에서 이런 건 안 나왔는데 왜 굳이 우체국에서 이번 자료에 자주 틀리는 국가 약호를 내놨을까요? 그죠? 심심할 때마다 좀 외웁시다. 자, 다음에 약호 우편물의 총 중량과 요금, 접수 우체국명, 접수 일자 등을 접수 담당자가 명확하게 기재한다. 이 경우 나오죠. 100g 미만 단수는 100g 단위로 절상 위로 나오잖아. 5740 이거는 5800 됐죠? 다음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똑같아. 주소 기표지 중량 요금은 정적 불가. 잘못되면 다시. 다음 나오죠. 주소 기표지 이면 두 번째 장. 이게 여러분들 그 위에 쓰면 밑에 다 어떻게 됩니까? 그 뭡니까? 그 우리가 이렇게 복사되는 종이 있잖아요. 뭐 습자진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그거 암 검은색 종이 이렇게 쓰고 그러면 밑에 쫙 이렇게 되는 거. 그 당연히 두 번째 장은 뭐합니까? 접수 우체국에서 뭐 한다고? 접수 근거로 보관. 세 번째 장은 어떻게 돼? 발송인에게 교부. 되겠나? 그래서 첫 번째 장 혹은 네 번째 장 혹은 여섯 번째 장을 소포 우편물에 붙인다. 두 번째는 우체국이 갖고 세 번째는 발송인 주고 첫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중에서 붙인다. 첫 번째 붙이면 되겠죠? 첫 번째가 그래도 제일 이렇게 잘 적었을 거니까. 다음 나오죠. 보관용은 복사가 제대로 안 되더라도 더 쓰는 일 있으면 안 돼.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잘못돼버리면 나중에 시끄러워진단 말이죠. 되겠죠? 그냥 그대로 보관. 다음에 이제 주소 기표지 붙이시고 주소 기표지 여백과 소포 우편물에 걸쳐 롤러 일부인으로 선명하게 개인 도장 찍어주시고 다음에 발송편에 따라 뭐라고? 비행기로 가는지 배로 가는지
고무인을 꽝 찍어주시고. 요 순서. 되겠죠? 여러분들 지금 이 내용이 없어. 이거 우리 교재는 이거 없습니다. 이거 구체적인 접수 절차, 접수 요령 우리 없었습니다. 그죠? 접수 요령 구체적으로 없었잖아요, 여러분들. 접수 절차는 우리 교재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 내는 사람들은 무슨 시험이든지 생각은 비슷해. 왜 이거를 왜 실어놨겠니? 말 그대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시험을 출제하고 싶단 말이죠. 쓸데없이 내용 나열해봤자 그거 오면 뭐 다 필요 없는 거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창구에서 근무하면서 바로바로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을 물어보겠다는 취지란 말이야. 아시겠죠? 이게 순서도 좀 여러분들 좀 이렇게 챙겨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보험이 나오네요. 보험. 일단 보험까지 하고 좀 쉽시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유명한 특급 우편 EMS니까. 자, 요거는 이게 뭡니까? 보험소포입니다. 보험소포. 보험. 자, 접수검사. 포장을 특히 튼튼히 해야 됩니다. 왜? 보험을 들었다는 건 그만큼 비싸단 말이잖아요. 포장 튼튼히 쉽게 뜯지 못하도록 봉합. 되겠죠? 만약에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 다시 백. 끈으로 묶을 때는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아니하고는 그 끈이 풀어지거나 끊어지지 않도록 봉합. 통관 검사를 위해서 계피, 영 경우는 뭐 한다고? 다시 원상 회복, 다시 봉합. 되겠죠? 다음 두 번째 뭐 한다고요? 주소 기표지 작성 및 첨부. 이거는 뭐 앞에서 얘기하는 거랑 어떻게 됩니까? 똑같습니다. 뭐랑 같다고? 아까 전에 보통 소포 우편물하고 같으니까 다시 한 번만요. 똑같이 보시면 되고. 근데 요거는 우리 앞에서도 했었죠. 요거는 몇 그램 단위? 그나마 조금 인정적이라고 말씀드렸죠. 10g 단위로 절상. 되겠죠? 다음에 밑에 이제 보험 가액 기재. 이게 중요하죠. 아까 전에 얘기했죠. 객관적이라고. 발송인은 100만원이라 생각하는데 우체국은 10만원이라 생각한다. 이러면 보험 계약이 맺어질 수 없겠죠. 그래서 서로 간에 이게 합의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다음 나오죠. 보험 가액은 소포 우편물 내용물의 실제 가격을 초과할 수 없지만 소포 우편물 일부만 보험된다고 말씀드렸죠. 초과는 안 되지만 일부는 됩니다. 당연한 거죠. 100만원짜리를 아니 예를 들면 실제 가격을 그러니까 실제가 50만원인데 보험을 100만원 못 든단 말이죠. 되겠죠? 근데 일부는 들 수 있단 말입니다. 다음 나오죠. 보험 가액은 원으로 원 표시 발송인이 주소 기표지 해당란에 나오죠. 영문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 보험 가액은 오기자하면 다시 쓸 수밖에 없어. 정정 안 돼. 연필로 당연히 안 돼. 왜 안 돼? 지우고 다시 쓰면 어떻게 할래? 되겠죠? 다음 나오지. 오기자하면 다시 써라. 간단해. 그러니까 고객님 잘못 적으셨네요. 이거 잘못 적으면 어떻게 된다? 나중에 제대로 혹시라도 문제 발생했을 때 보험금액 제대로 보험가액을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작성해 주십시오. 왜냐? 나도 이걸로는 안 보내봤지만 국제우편물 보낼 때요. 이거 주소 기표지 쓰는 게 제일 일이거든요. 이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막 틀렸다고 다시 생각하면 막 짜증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래서 진짜 막 당시 좀 내가 아까 전에 했었잖아요. 그 EMS 보낼 때 좀 당시 좀 적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되게 친절하게 그러시면 안 되고 기다릴 테니까 좀 천천히 다시 적어 주십시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영어를 잘 안 적다 보니까 내가 힘듭니다 하면서 이게 여러분들 사실 적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까다로운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설득 잘 하셔가지고 고객님 다시 좀 적어 주십시오 이렇게 잘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막 버럭 화내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 저 같은 사람 아닐 거니까 자, 다음 나오죠. 발송 우체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원화로 적었죠. 발송인이. 그걸 뭘로 바꾸는다? SDR로 환산한다. 되겠죠? 주소 기표지에다가 적고요. 환산할 때는 아까랑 똑같죠?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은 절상, 소수점 둘째 자리 기재.
가액은 어떠한 경우 정정 X. 보험 가액 최고는 얼마? 그래, 꽤 되네. 700만원까지 되네. 그러니까 700만원까지는 뭘 보낼 수 있다? 국제보험 소포 우편물로 보낼 수 있다. 근데 나오죠? 각 국가별 한도액이 정해져 있죠. 역시 이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겠죠. 아무래도 이거 한도 보시면 잘 사는 나라는 좀 높아요. 잘 사는 나라는 좀 높아요. 왜? 잘 사는 나라는 지가 잘못되면 보상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근데 못 사는 나라는 좀 낮아요. 또 국력의 차이입니다. 다음 밑에 나오죠? 실제 가격보다 높은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할 수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보험 계약이 체결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하면 사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100만원짜리인데 만약 200만원 속여가지고 어떻게 된다? 보험 계약을 하게 된다. 그럼 아까 전에 보험 가액 최고 한도까지 보험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얘가 뭐 하면 2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잖아. 그럼 100만원 사기 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특히 보험 소포 우편물을 보내실 때는 되게 좀 이렇게 신중하게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접수 시 유의 상황. 주소 기표지 적정 사용. 자, 잘 봐. 보통 소포, 국제 소포 주소 기표지. 뭘로 시작해? CP로 시작해. 보험 소포는 국제 보험 소포 주소 기표지. 우편물 번호가 뭐로? CV로 시작한다. CP는 보통이고 CV는 보험이야. 되겠죠? 다음에 당연히 주소 기표지는 전산 처리되므로 운송 도중 탈락되지 않도록 당연한 거고, 필요시 나오죠? 가장자리 투명 테이프 사용. 바코드 부분은 당연히 구겨지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끈으로 묶을 때 바코드 가리면 안 되겠지? 되겠죠? 다음, 이거 재미죠? 주소 기표지보다 작은 소포가 올 때도 있겠죠? 그럼 이거 문제된단 말이죠. 그러면 뭘로? 아, 고객님 이거는 뭘로 가자? 등기 통상 우편물로 가자. 왜냐? 이 주소 기표지는 뭐 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뭐 해서는 안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자르거나 이런 거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원본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어떻게 하노? 고객님 뭐 하세요? 최소한 주소 기표지보다 크게 포장을 해서 접수. 되겠죠? 다음 나오죠? 당일 주소 기표지 사용한 접수 내역은 반드시 전산입니다. 빼먹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안 그래도 나도 이거를 이제 그 우체국 동촌에 보면 안양교 건너면 그 입석 내거리에 보면 우체국 그게 크게 생겨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나 이거 주소 기표지 한 장 좀 돌라고 하니까 이게 자기들이 뭐죠? 이게 전산 입력되고 이래가지고 이게 좀 그렇다고 이제 좀 이렇게 들기가 힘들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랬냐고. 그럼 내가 이거 붙이면 받을 수 있겠네요 이러면서 다시 한번 가봐야지. 가가지고 혹시 줄 수 있는가. 왜냐하면 여기도 다 그게 적혀 있어요. 1년 번호가 다 적혀져 있어요. 1년 번호 쫙. 자, 다음 나오죠? 미국, 프랑스는 반송시 뭐만 항공만 가능해요. 나오죠? 반송료가 발송 우편 요금보다 비싸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미국이나 프랑스 보낼 때는 어떻게 된다? 먼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고객님, 이게 혹시 반송이 될 경우는 반창료가 어떻게 된다? 지금 만약에 고객님이 10,000원 들었는데 20,000원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되겠죠? 다음 나오잖아. 중요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발송인 지시사항란에 반송시 나오지? 포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는 할 필요 없단 말이죠. 포기. 반송할 필요 없다. 너가 알아서 처리해라.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가 통상 우편물하고 소포 우편물. 소포는 보통 소포가 있고 보험 소포가 있다는 거. 확실히 내용은 우리 교재보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재보다 내용도 더 잘 정리된 것 같아요. 한눈에 보기 쉽게. 쓸데없이 어려운 내용들 다 뺐고. 그래서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정리하도록 하십시오.
어차피 얘들이 낸 범위가 이거니까. 되겠죠?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또 이제 우리 또 우체국에서 미는 아주 국제우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상품이죠. EMS 국제특급우편. 이거랑 오늘 뭐 일단 요 국제우편 쪽은 좀 정리는 오늘 다 끝내도록 합시다. 50분에 시작하도록 합시다.